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빨리 좀 사라지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귀한 이 정상적 질서를 회복해 나가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그 함석헌 유영모 선생님들에 대하여 좀 언급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 신학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 저는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을 접견하고 만나 뵙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특별히 함석헌 선생님 댁에는 자주 가고 또 그 집회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분 책을 완전히 완독하고 팬이 되는데 아주 스트롱 팬이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참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 선생님들이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인간으로 보자면 탁월한 분들이세요. 예, 이제 우리 뭐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함석헌 선생님 한 시대를 이제 참으로 좌지우지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신 유영모 선생님도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분의 그 어떤 사상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기장 한신 쪽에 흘러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론을 만드는데 토양이 됐고요. 또 지금도 그 함석헌 유영모 선생의 그 사상을 뭐 CR 사상이라고 해서 깊이 연구하고 흠모하는 분들이 많고 뭐 프로테집으로 봐서 말한 건 아닌데 뭐 그냥 소수가 아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시고 또 이제 이 사상이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신학적인 작업과 관련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함석헌 유영모 선생님들의 두 분이 다 개인적인 역량들은 훌륭하신 분이죠. 함 선생님은 그 글도 잘 쓰시고요. 표현력이 대단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흠모하고 따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영모 선생님은 하루 한 끼만 잡수시면서 이제 성철 스님처럼 널판지에 앉혀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일생을 사시고 그래서 그 다석이라는 이제 호도 저녁 한 끼만 많이 잡수신다 그런 뜻으로 다석 이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맨발 이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요. 이제 차를 안 타세요. 차를 안 타셔가지고 광주를 가실 때도 걸어가시고 뭐 서울 나오실 때도 늘 걸어오시고 차를 안 탑니다. 그래서 반문명주의자이죠. 그분은 원래 이 안동교회 교인이었었는데 이제 동생이 죽는 것을 사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실까 하는 회의를 느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동양 철학에 탐닉하고 구도자적인 생활을 해서 이제 특별한 표현을 많이 개발해냈습니다. CR, 뭐 제나, 몸나, 손나 이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내시면서 구도 생활을 해가지고 이것에 탐닉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박영호 교수라고 선생님이라고 이제 다석 선생님의 책을 많이 써가지고 판매를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쪽의 사람들이 함석헌 CR주의 유영모 사상을 이제 연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하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경재 한신대 교수님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만드는 하나의 토양이 된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종교관 그리고 이제 성경관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 됐습니다.
제가요, 그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유영모 선생님의 강연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종로이가에 있는 YMCA 건물이죠. 거기서 이제 뭐 한 17분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글도 쓰고 말도 여러 번 해서 뭐 이거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영모 선생님이 이제 YMCA 건물 2층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뭐 10명이 좀 안 되는 17명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에 꼽사리로 껴가지고 제가 특별한 분들 도인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따라가서 막 배우고 하던 그 탐구심 때문에 거기도 또 가게 됐었습니다. 갔는데 그 유영모 선생님께서 이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강의하시다가 말씀하시는데 여기 CR의 소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CR의 소리는 함석헌 선생님이 매달 내는 월간지였습니다. 월간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월간지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책을 거명하시면서 그 책을 누가 가지고 있나 그러시니까 어떤 분이 그 책을 드려요. 영무 선생님께 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 잡지를 땅바닥에 확 집어던지세요. 집어던지시고 깐디를 향해서 얼굴도 들 수 없는 놈이 깐디를 팔아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광팬이었었는데 함석헌 선생님을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 호통의 내용은요, 말하자면 그 달의 월간지 CR의 소리의 특집이 마하트마 깐디였습니다. 그래 그 특집 제목을 보시고 유영모 선생님이 깐디를 향해서 얼굴도 들 수 없는 놈이 깐디를 팔아먹어 그러시면서 책을 팍 바닥에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쇼킹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함석헌 선생님을 향해서 그렇게 험한 욕을 하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 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고 묻백성들이 열광하는 함석헌 선생님을 향해서 이놈 저놈 하면서 호통을 치시다니 이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장면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몇 분이 뭐 대여섯 분이 유영모 선생님의 특별한 생활을 보러 가자 해가지고 어떤 이제 몇 분이 유영모 선생님의 그 생활관인 세검정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 어른들이고 저 혼자 이제 어린 청년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검정 집에서. 그때는 뭐 별 대화는 없었고 그냥 사진만 찍고 선생님 수도 생활 하시는 것만 보고 잠깐 말씀 듣고 왔는데 저는 그때 들은 말씀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편을 익혀놨었기 때문에 그 유영모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호통치시는 거에 쇼크를 받아서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이제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세검정 유영모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널판지 판자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명상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막 여쭙습니다. 아니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을 그렇게 책망하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여쭙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찾아온 청년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계속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천하의 함석헌 선생님을 그렇게 이놈저놈 하시다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유영모 타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한 사람의 생각은 바다보다 깊으니 어떻게 관계를 하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욱 궁금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구이며 아니 그 생각의 차이가 그러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무슨 뜻이세요? 막 다구쳐 물었죠.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이제 남자가 결혼했으면 제 마누라만 알아야지 하시고 딱 말씀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한 사람의 생각은 바다보다 깊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은 하늘보다 높은 생각을 하시고 함석헌 선생님은 바다보다 깊은 생각이나 생활을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유영모 선생님은요 금욕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하루 한 끼만 잡수고 부인하고도 해혼 결혼을 이제 없던 걸로 하는 해혼식을 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참으로 이제 성철 스님 방불 할 정도였습니다. 그 철저한 금욕주의자이신데 그 제작격인 함석헌 선생님의 여성 관계가 조금 리버럴 하신 데 대한 엄한 질책이었습니다. 엄한 질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우리 도올 김용옥 교수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에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아는 분들은 굉장한 그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욕생활 하시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씨알, 참나, 이제 손나, 재나, 몸나, 이상한 말씀 계속 만들어내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그렇게 3번 뵌 거죠. 사진 촬영하러 한번 갔었고 YMCA에서 말씀하시는 것 경청에 쓰고 집에 찾아갔었고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오고 3번 뵀었는데 제가 와서 상당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니 천하에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을 호통치시다니 게다가 그게 여성 문제라니 하고 많은 회의를 가졌는데 나온 김에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의 그 여성 편력은 당시 다들 알려졌고 다 이제 소문이 파다했고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비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상당히 저에게도 그 당시 혼란이 그 일반 소문으로 듣던 건 제가 어렸으니까 잘 못 들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다석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쇼크했었는데 나중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 여성 관계가 널리 이제 문제가 되고 하면서 말들이 있고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 댁에 자주 가서 이제 뵙고 그랬는데 원효로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길 건너편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안방에 함선생님이 계시고 마루가 있고 마루 건너편에는 사모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항상 신음소리를 내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 리비도 성적인 생각은 상당히 자유로우세요. 자유분방하시고 뭐 항상 왜 한국은 이렇게 뭐 금욕주의랄까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에 그 외조카가 있었습니다. 외조카 함선님의 외조카가 있었는데 자기 약혼녀를 이제 인사시켰습니다. 인사시키러 갔습니다. 인사시켰더니 세상에 그 함석 권생님이 그 조카의 약혼녀하고 연정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여성이 워낙 함생님이 유명하신데 함생님이 아껴주시니까 그만 거기 연정이 생겨서 두 분의 좀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조카가 그 자기 약혼녀를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함석헌 선생님, 외삼촌의 여성 편력을 이제 소위 그 리포팅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뭐 그 책 이름이 거짓 선지자 애취 이런 그 제목을 해가지고 실명을 쓰지 않으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 외조카가 상당히 필력이 좋으세요. 필력이 좋아가지고 그 드라마틱하게 그건 어디까지나 픽션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입각한 그 확인 가능한 뭐 공공연한 사실들 이걸 갖다가 다 이제 글로 옮겨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이제 발간이 되니까 민주화 세력 함석헌 선생님의 그 옹호 세력이 이 책은 중앙정보부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낸 책이다 그러면서 그 책을 다 수거해가지고 없애버렸고 이제 했는데 제가 무슨 그게 악연인지 뭐 좋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물로 가지고 이제 몇 부 복사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리얼한 소위 그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책이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유명하심에 비춰보면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훌륭하신 만큼 그런 면이 또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생활 같은 건 정말 들추는 게 아닌데 함석헌 선생님은 공인이 아닙니까? 공인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던 분이시고 박정희 그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민주화 세력의 심벌이었습니다. 아주 뭐 한국의 동양의 깐디라고 이름 날 정도고 외국에서도 유명했었죠. 그러시니까 공인이니까 또 이 사실은 또 그 당시 그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쫙 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석 선생님이 여성관에 대하여 뭐 이제 조금 문제 삼으면서도 그분의 워낙 출중하시고 그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 핵심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걸 중정해서 만들어낸 가짜라고 하면서 다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중정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외조카가 사실을 리포팅한 책입니다. 그건 이제 그 뭐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그건 다 인정해요. 사실이다. 그런데 이걸 반포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뭐 그런 참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의 저자인 외조카는 그 선생님의 흠모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상당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힘들어졌다라는 말만 들리고 현재 어떻게 된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의 집중적인 뭐 프락치라는 이름 하에 그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말만 들렸었습니다. 뭐 거의 폐인이 됐다고 하는 말도 들렸었고요. 우리 시대의 아픔이겠습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이런 어두운 면을 뭐 들춰내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인이었습니다. 예, 공인이기 때문에 예, 카리스마가 있고 한 시대를 이제 뭐 참으로 좌지우지했던 인물들은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과제이기도 해서 그분에게는 일종의 함석헌 선생님은요, 그걸 자신이 뭐 그냥 변명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어쩌다가 여성관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요, 그러면 가만히 계셨지 잘 변명하거나 뭐 거기에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셔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 출중한 면은요, 옆에서 본 사람만이 느낄 그런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분이 이제 북한의 공산당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봤으면서도 자기 밑에 와 있는 그 운동권 민주화 세력들에 대하여 공산당만큼은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민주화를 빙자해서 그 유명 인사 그 명망가라고 그래요. 명망가들을 이용해서 밑에 숨어 있는 붉은 세력들, 이제 공산당 세력들이 이제 공작하는 것을 뭐 모르셨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뭐 그것까진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지 일체 북한의 참상과 공산당의 실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그런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명망가들을 간판으로 세워놓고 그 밑에 민주화를 빙자한 적화 세력들이 다 기어들어와서 이제 그 명망가들을 이용해서 투쟁하면서 배후에서 이제 공작을 하고 사상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대학가를 다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주사파인 것이고 운동권인 것이고 NL인 것이고 PD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봤고 뭐 저도 소위 뭐 별거 아닙니다만 대학에서 제적을 2번 당하고 한 학기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화 유공자인지 뭐 그따위 것들로 부끄러운 것도 이제 속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저희 철도 모르고 그냥 그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하에서 데모하느라고 밤낮 날뛰고 그 한신대 들어가서도 학생들 선동하고 이제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참 젊은 날의 아쉬움일 뿐이고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을 잠깐 언급한 것은 이제 언급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성 관계에 좀 얻은 면 못지않게 훌륭한 점이 많으시다. 단 공산당의 실상을 말씀해서 밑에 있는 그 대학생들과 운동권 세력에게 공산당만큼은 안 된다,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방임한 것은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다 뭐 장준하 선생이나 김동기 선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뭐 강원영 목사나 할 것 없이요, 뭐 김재준 목사 할 것 없이 다 운동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잠재적 이 붉은 세력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의 경각심도 없었고 그냥 내버리고 그 이제 명망가들로 유명세만 이제 두리고 그랬던 점은 반성할 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그 민주화 운동만이 아니라 그 종교 혼합주의적 사상, 또 유영모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이 성경 비판한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 신앙하고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들 갔는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 장로회 그 한신대 출신들 일부에게 흘러들어가 있고 그 절정이 김경재 교수님의 종교다원주의란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구체화해가지고 한국교회 지금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어릴 때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이런 명암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우리 그 함석헌 선생님의 종교관, 유영무 선생님의 종교관 그 사상들이 이게 종교 혼합주의를 만드는 토양이 돼가지고 한신과 기장에 흘러들어가서 이제 많은 이 여파 파장을 일으키고 두 분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느라고 뭐 씨알 어쩌고 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신대 졸업반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이 사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복음을 회복하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방학 이전에 졸업반일 때였죠. 우리 조직신학학회가 있었는데 거기 지도 교수님이 박봉남 교수님이시고 거기 학회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조직신학회에 제가 멤버로 들어가 있다가 박봉남 교수님께 이제 항의성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왜 한신대가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그 사상은 제가 보기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권 하에 한신대가 있습니까? 그래 버렸어요. 아닌 게 함석헌 선생님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이제 강의도 하셨고, 선생님들 안병무 선생님 할 것 없이 함석헌 선생님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열렬한 팬이니까 사실상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말이 뭐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느닷없이 제가 함석헌의 광팬이었던 자가 이제 나이 들면서 졸업반쯤 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직학회 시간에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이제 거기 뭐 말들이 오가는데 어떤 한 분은 함석헌 선생님의 신관 그리고 이제 사상을 옹호하면서 저하고 좀 논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박봉남 교수님께서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일종의 그 반성적인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렇게 좀 돌발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약혼 상태였기 때문에 집사람의 집인 경기도 안중에 이제 여름방학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박봉남 교수님이 그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집사람 주소 어떻게 찾아냈는지 엽서를 한 장 보내신 거예요. 당시 지금은 없죠. 엽서라는 게 있습니다. 엽서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안팎으로 잔뜩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 글을 잘게 써서 보내셨는데 동선이가 조직학회 시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게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가 앞으로 깊게 생각해야 될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더 얘기하자.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방학 동안에 동선이는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방학하고 우리가 만나자.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엽서를 보면서 참 우리 한신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하시다. 이거 보스파 같으면 말이야 이 학생이 어디다 함부로 교수한테 그래 그러고 할 텐데 이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그러시더니 엽서에다가 자세히 참 귀한 문제를 제기해 줬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상의해보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 이렇게 안팎으로 가득히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봉랑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쌍문동에 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투병 중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제자로서 그 투병하시는 선생님 문안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강동선이가 목회자가 돼서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강의하시는 선생님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서 교수님 애를 먹여드렸는지 그걸 기억하시면서 강동선이가 현재의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실 때 그 공부하셨던 노트를 한 권 딱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워낙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래 대화할 여건이 안 돼서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책을 펴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언더라인 한 거, 빨간 볼펜으로 그은 거,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리고 이제 특별 표시해 놓은 것이 가득한, 그리고 느낌을 이제 언더라인 다 해놓은 것이 가득한 책 한 권을 노트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 걸 주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버스 안에서 계속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세상 떠나시고 함석헌 선생님도 가시고 유영무 선생님도 가시고 유영무 선생님 최후에는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워낙 흠모하신 분들은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90세를 넘기게 사셨는데 마지막에는요 치매가 왔다고 봐야겠죠.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들이 집으로 모시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같은 시대를 다 살았지만 그런 유명한 분들을 옆에서 지켜본 청년 대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원년호에 드나들고 그런 명암이 섞여 있는 얘기들을 보고 듣고 또 이제 장준하 선생님 이제 사망하신 일에 대한 논란 그것도 다 이제 겪어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시대가 가고 저희들의 시대가 되어서 저희들도 참으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교회 하나 차립도 못 시키면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이 현실 세계, 존재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세 영생하게 대한 구원에 대한 큰 소망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제가 이제 지내온 것을 터치해온 이유는요. 이제 거기에 종교다원주의를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이 한신 기장 쪽에 퍼뜨린 것 그리고 사회에도 지금 널리 그것을 이제 넓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 이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말씀해 봤지만, 목적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큰 복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이제 그 증거가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 우리의 사후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신앙상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반성적으로 반추하기 위하여 언급해 본 것에 불과하지, 제가 선생님들의 훌륭한 인격을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유명인사든 무명잡초이든 간에 인간은 변증법적 존재예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과격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비관이 있고 낙관이 있고 함께 공존하면서 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듯이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 천국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증거하면서 한 세상 살면서 이 은혜 복음 성경 진리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반추하고 그 관계에 대한 현상들을 좀 알고 이제 반성해 보느라고 또 참고해 보느라고 언급한 것뿐입니다. 부정성을 얘기했습니다만 함석은 영무 선생님, 김경재 선생님 할 것 없이 훌륭한 점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상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새기고 또 이제 극복해 나가야겠기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국가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